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보호회로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호회로라는 말 자체가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셨던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중절연 관련해서 제가 의도했던 보호회로 이야기가 이겁니다. 산업용 컨트롤러 혹은 CPU 뭐가 됐든지 이런 반도체 회로가 어떤 신호를 입력으로 받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신호만 전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실습 키트로서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산업 현장은 굉장히 열악할 수 있죠. 주변에 막 온갖 기계들이 돌아가고 고전압 설비들이 널려 있고 통신 선로 외에도 전력 선로까지 막 깔려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도 탈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반도체 디지털 회로들은 보통 이제 0과 1 논리를 구성을 할 때 전압 신호가 있다 없다 혹은 전류 신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데 반도체 그 자체는 TTL 레벨이라고 한다면은 0V와 5V 사이를 왔다 갔다 혹은 요즘은 조금 저전압으로 3.3V를 하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한번 감싸서 외부에는 24V 전원을 많이 씁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자, 이거 말고 실제 PLC를 갖다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 지금 보시는 것이 보다 더 거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LC 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릴레이 아웃풋 출력 접점이 있고 여기는 인풋 입력 신호 받아주는 접점이 있는데 DC 24V 입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4V 전압이 가해지면 신호가 들어왔다. 전압이 끊어지고 0V가 되면 신호가 사라졌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도체로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버퍼 칩셋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자, 24V라는 전압이 5V 레벨과 맞지 않은 것도 물론 맞춰줘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입력단부터 5V 입력을 받는 것이라 하였더라도 핵심이 이거죠. 지난번에 이중절연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반도체가 구동되기 위한 전원 전압 5V 라인이랑 여기에 입력 신호를 넣기 위한 5V 라인이 같은 파워 소스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이런 잡다한 보호 회로가 조금은 덜 역할을 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소스이기 때문에 이 5V와 이 5V의 라인 간에는 전위차가 0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반도체의 전원 공급 라인 5V 소스랑 그 다음에 이 입력 단자에 신호를 넣기 위한 5V 전압 라인의 파워 소스가 서로 별개다. 서로 다른 소스였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 여기 5V 라인에 5V 이쪽 입력 신호의 5V 라인에 5V 두 라인의 전위차가 0이다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5V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여기 5V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이 5V가 들어왔다가 일을 하고 빠져나가는 0V 라인이 있겠죠. 여기에 0V 라인이랑 이쪽에 신호 전압을 공급하는 파워 소스의 0V 라인이 서로 등전이냐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5V를 넣었는데 이 기저 전이차 때문에 얘가 느끼는 실제 전압은
예상외로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이중저령 구조가 아닌 전원장치를 손으로 만졌을 때 따끔따끔 찌릿찌릿 감전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전원장치의 베이스, 그라운드, 0V 라인이랑 나, 내 몸, 이 땅에 접촉하고 있는 나와의 전위 차이가 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스터기를 재보면은 100V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지면 전기가 오고 따끔따끔 찌릿찌릿 네온램프를 갖다 대면 불이 켜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절연을 하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자, 보호를 하는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키트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보시면 희미하게 여기 오렌지색 LED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회로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파워 소스 5V 전압이 이쪽 포토다이오드를 거친 다음에 LED를 거쳐서 그라운드로 나가게끔 해놨습니다.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 이 포토다이오드를 손으로 막으면, 가리면 LED가 꺼지죠. 전류가 못 흐릅니다. 치우면 이 포토다이오드에 빛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빛 신호가 있다 를 LED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금 신호 전달의 매개체가 뭐였다고요? 빛이죠, 빛.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편의상 이쪽을 신호 전압 1이라고 합시다. 신호 전압 1이 있고, 이 신호를 소비하는 곳, 신호에 소비자가 있는데, 신호 1과 소비자의 파워 소스가 별개라고 합시다. 별개. 그럼 얘는 5V를 줬지만 얘 입장에서는 이게 5V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회로를 직결을 하지 않고, 원리가 뭐냐, 전류를 보내는 대신에 빛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신호를 딱 쏘았다 하면은 그 신호는 빛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수신한 요 포토다이오드가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원 소스, 얘가 가지고 있는 전원 소스는 5V면 무조건 5V인 거죠. 24V면 무조건 24V인 겁니다. 어떤 바이오스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지금 요 맨 끝쪽 포트에 신호를 넣고 싶다. 지금 회로 구성을 다 안하고 그냥 개념만 보여드리는데 별도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토다이오드의 다른 쪽 라인에는 전원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같으면 이제 24V겠죠. 24V가 포토다이오드를 거쳐서 포트까지 와 있고, 여기에 빛을 쏘면은 이 단자에 24V가 들어가고, 빛이 끊어지면 24V 전압도 끊어지는 겁니다. 자, 설령 소스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뭐 낙뢰가 유입이 됐다든가, 혹은 뭐 옆에 엄청난 전력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노이즈가 유입이 됐다, 서지가 들어왔다. 그렇게 한들 그 전류가 직접 이렇게 흘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소손되는 일이 없어요. 이 발신하는 발광원, 뭐 여기서는 LED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발광원이 소손이 될지언정 이 수신부가 손상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D와 포토다이오드가 한 세트로 패키징이 돼서 나오는 게 포토커플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칩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류의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포토커플러가 여러 세트 들어있는 거예요. 포토커플러의 한쪽으로 입력 신호를 주면은 그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발광부와 수광부로 나누어지고, 수광부 쪽에서는 빛이 들어오면은 임피던스가 낮아지고, 빛이 끊어지면 임피던스가 높아져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를 분간해낼 수 있게 되는, 그 외에도 보호 회로라는 것은 목적이나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입력 측의 전류가 수신 쪽에
디바이스로 직접 흘러가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 원천 차단했다. 이중절연이랑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 이중절연 이야기에 이어서 이 보호 회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같은 거 설계를 하실 때 예상치 못한 노이즈나 서지나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할 만한 곳에는 이런 포토커플러 혹은 또 생각하신 여러가지 방법으로 응용한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시면 유사시에 귀중한 CPU나 컨트롤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침 여기 아주 적절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외장형 ODD 드라이브가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 없는 오직 USB 버스 전원만으로 구동이 되는 ODD 드라이브이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덩치가 커요. 기능도 많고 하다 보니까 PC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USB가 있고 전원은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 DC 어댑터를 이용해서 공급을 받는 모델입니다. 눈썰미가 있으시면은 바로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요 두 종류의 ODD 드라이브의 인터페이스 케이블에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얘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USB 케이블입니다. 중간에 뭐 없어요. 그런데 얘는 보시면은 뭐가 하나 붙었죠, 중간에. 페라이트 코어가 지금 여기 몰딩이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데 구조적으로 이 코어를 관통한 선이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이든 이 코어를 감아 돈 다음에 다시 나온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컴퓨터의 전원,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5V만으로 구동이 되는 얘는 기준 전위가 컴퓨터 메인보드의 기준 전위랑 똑같겠죠. 얘의 접지 단자와 메인보드의 접지 사이의 전위차는 완벽하게 0입니다.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이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제가 오래돼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잊어버렸습니다만 한쪽은 5V, 한쪽은 0V예요. 가운데 두 개는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고요. 뭐 여기가 5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0이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라는 것은 이 둘 사이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0이라고 해서 메인보드에 맞물리는 그 자리의 단자랑 여기에 0V 단자 간의 전위차가 0일 거냐?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별도 전원이니까 그 둘 사이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이런 보시면은 이 전원 아답터에도 지금 페라이트 코어가 붙어 있고 인터페이스 케이블에도 페라이트 코어가 붙어 있어요. 즉 이렇게 PC에 꽂았을 때 두 전원의 기준 전위가 다름으로 인해서, 만약에 두 전원의 기준 전위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기저면의 상호간에 전위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위차가 있는데 케이블을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그 기저에 만에 하나 바이어스 되어 있을 수 있는 전원은 뭡니까? 220V 교류 전원이죠. 교류라고 했습니다. 교류는 제 영상을 예전에 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강조 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교류의 특성, 코일, 인덕터를 통과하기 힘들어 한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 코어가 굉장히 그 인덕턴스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만에 하나 흐를 수 있는 이 누설 전류가 이 페라이트 코어를 만나면 굉장히 저지를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이 인터페이스 케이블도 이쪽 끝에도 있고 반대쪽 끝에도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로 겹겹이 무장을 하고 있고
전원에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중절연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를 제공을 해요. 역시 대기업 제품이죠. 근데 이건 왜 비접지야? 아마 이중절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접지를 줬나 본데, 뭐 접지까지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네, 이중절연이라는 점, 그리고 페라이트 코어가 충실하게 제공이 됐다는 점에서 눈 감아 줄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접지지만.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보호회로,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 외에도 보호회로, 제가 의도한 것 이외의 다른 보호회로를 생각하셨다면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DC 어댑터를 쓰다 보면은 대개의 경우는 바깥쪽이 마이너스, 이 안쪽이 플러스인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바깥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인 어댑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모르고 잘못 꽂으면, 이런 어댑터는 DC잖아요. DC는 극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잘못되면 이제 제품이나 그런 게 손상을 받겠죠. 그런 역삽, 오삽을 방지하는 보호회로는, 자, 다이오드를 한 개를 써가지고 역삽이 되면 아예 작동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수동적인 보호 회로를 구성을 할 수도 있겠고,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해서 다이오드 4개를 가지고 회로를 구성을 해주면 심지어 역삽이 돼도 안에서 바로 잡아주는 능동적인 보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뭔가 신호 전압으로 어떤 사용되는 게 있는데, 그 선로에 수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전압이 들어오면 그것을 잡아먹어주는 보호 회로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너 다이오드는 자, 역방향으로 삽입을 해요.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면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는 항복전압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 항복전압 이상의 전압이 바이어스가 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5V 신호를 만약에 소비하는 수신자가 있는데, 그 5V 신호 라인에 만약에 5V 이상의 노이즈가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러면 항복 전압이 5V짜리인 제너 다이오드를 거꾸로 역방향으로 삽입을 해두면 5V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5V 이상 6V가 들어왔다. 그럼 제너 다이오드가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그 남아두는 잉여 에너지를 소비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 수신단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 회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또 생각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 또 길고 장황해졌습니다만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